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요즘 들어서 조금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레고랜드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는 길이 레고랜드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게 위기까지 될 일인가? 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좀 전혀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엔 어려워서 한번 기리분들께 알려드리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겼는지 빠르게 공부해보고 또 우리는 주식쟁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주식이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일단 영상 시작 전 이 부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감원에서도 이례적으로 지금 공부할 부분에 대해서 루머 단속에 나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넘실 넘치고 있으니까 꼭 주의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다올투자증권 매각설 사실 아니야 이 기사를 봤을 때 지금 루머가 심각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일단 사건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고랜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올해 개장한 레고랜드가 사실 11년이나 된 사업입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나 봤더니 첫 삽을 뜨자마자 공사 현장에 유물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공사 올 스톱이죠.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었으며 그리고 갑자기 최근 몇 개월 사이 금리가 급등하다 보니까 상황이 당연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레고랜드를 만든 강원중도개발공사가 ABCP 만기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됩니다. 참고로 ABCP는 간단히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환 기한을 넘겼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그 뒤에 누가 있죠? 맞습니다. 강원도가 있죠. 강원도가 당연히 그 돈을 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나 강원도는 중도개발공사를 회생 처리를 신청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강원도는 지자체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그걸 믿고 열심히 투자했던 이 ABCP가 휴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2천억 수준. 이 이후에 상황이 조금 심각해지자 강원도에서는 다시 지급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으나 이미 커져버린 불안과 불신을 잡기는 어렵겠죠. 그나저나 2천억이 큰 돈은 맞는데 이게 위기까지 갈 일인가 싶긴 하죠. 그런데 이 2천억이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가 보증했던 투자처가 한 방에 사라지니까 야 지금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 거야 라고 말하며 최근 PF에 대한 걱정도 많았는데 여기서 불안감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PF입니다. PF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딱 설명이 나와 있네요. 사업주로부터 분리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 자금 조달에 있어서 자금 제공자들은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을 우선 고려해 대출을 결정하고 프로젝트에 투자한 원금과 그에 대한 수익을 돌려받는 자금 구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어봐도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쉽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개발 사업의 미래 가치를 평가해서 나중에 얼마를 벌 거야 이거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참 쉽죠? 그냥 돈을 빌리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최근 들어 원자재 가격도 팍팍 오르니까 공사비 부담도 커지고 금리는 또 올라서 돈 빌리는 것도 힘들고 어렵게 지어서 분양을 해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당연히 부동산 개발 수익성이 악화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 여기에 투자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근데 있잖아 너 나중에 그 돈 벌 수 있어? 라는 의문 당연히 들겠죠. 그래서 금융사들은 대출 연장을 거부하고 원리금 회수에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리파이낸싱을 해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봤듯이 지자체가 참여한 사업도 믿을 수가 없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건설사들은 공사비는 오르지 돈은 없지 대출은 안 되니까 그대로 스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리스크다 리스크를 발견했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여기서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PF 대출에서 채권을 가지고 그대로 냅두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묶어서 채권 꾸러미를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 꾸러미를 다시 여러 투자자들에게 쪼개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부실이 생겨버리면은 여기다 손을 댄 증권사와 투자자들까지 전부 다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시행사부터 건설사 그리고 돈을 빌려준 금융사까지 여러 곳이 얽혀있죠. 그래서 한 곳에서 부실이 생기면은 도미노식으로 번지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이렇게 불안감이 번지는 것은 약 10년 전 있었던 저축은행 사태 때문에 더욱 그런데요.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라는 거죠. 그때 2010년 시공 능력평가 42건의 중견 건설사들이 줄 도산했고 17년 연속 흑자에 미분양도 거의 없던 동양건설산업이 기업회생 절차를 내기도 했죠. 이때 당시 PF 부실화로 부산 저축은행의 뱅크런과 함께 다른 은행들에게 부실이 옮겨붙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야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나온다고 볼 수 있네요. 자 그럼 진짜 우리는 걱정을 해야 될까요?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PF의 상황은 어떤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전 금융권의 PF 대출 잔액은 112조라고 합니다. 참고로 13년 말에는 35조 원이었는데
73조 원이나 급증했다고 하니까 걱정이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부동산 경기 호황에 힘입어서 PF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려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2008년 이후로 은행은 PF 대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반면 보험사들을 비롯한 비은행권은 더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죠. 특히 여전사와 저축은행의 PF 대출과 연관된 금액은 자기 자본 대비 80%에 달하며 증권사는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은행권을 제외하고 PF 대출의 연체율도 올해 들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이 부분이 다행이네요. 저축은행 사태 당시 전 금융권의 PF 연체율은 11.23%로 현재 0.5%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겠죠. 그런데 증시도 안 좋고 이상한 루머도 돌고 또 걱정도 되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태가 더 커지지 않도록 채권시장 안전펀드의 재원으로 가격이 급락하는 단기 채권을 매입하고 캐피탈콜도 즉각 준비한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레고랜드 발 리스크를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주식쟁이니까 주식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끝내지 않고 주식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공부에 앞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언급되는 종목들은 공부를 하면서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투자 의견이나 가치 판단이 담겨진 것이 아닙니다. 현재 시장은 우려감이 퍼져 있는 상황이고 오늘 이 주식이 왜 하락했는지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건설사를 살펴볼까요? PF도 PF지만 미분양도 얽혀있죠. 일단 이번 레고랜드 사태 이후 PF 리스크가 커지면서 상환 만기가 되면 보증을 연장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심리가 위축되면 소형 건설사들은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형 건설사에 리스크가 생긴다면 당연히 대형 건설사들의 사업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자료가 뭔가 봤더니 한국기업평가에서 9월달에 발표한 자료인데 여기에 따르면 6월달 기준으로 롯데건설, 태영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대우건설 순서로 PF발 우발 채무 규모가 크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규모와 함께 질적 리스크까지 고려한다면 이 중에서도 롯데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이러한 세 기업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미 롯데건설에서 이러한 소식이 나왔죠. 안정적 재무구조를 위해서 2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방금 오늘 이렇게 뉴스가 또 떴습니다. 롯데건설, 롯데케미칼에서 운영자금 5천억 차입. 물론 이런 것들이 위에 말했던 그러한 리스크랑 관계된 걸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또 그 반면 오비락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일까요? 태영건설은 오늘 주가가 6.67%나 하락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딱 봤더니 건설사들 중에서 가장 1등으로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긍정적인 점을 살펴보자면 대형 건설사들은 10년 전과 다르게 건설사들의 재무관리가 건전한 편이고 또한 대부분 책임 준공 형식이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보험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들의 PF 대출 규모는 최근 3년간 약 20조 원 급등을 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연체율도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야 보험사도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지만 다만 올해부터는 PF 신규 취급을 억제하고 선순위 위주로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다른 금융권들에 비해 안정적이다 이러한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당국 관계자도 보험회사 중에서는 크게 문제될 만한 부실 징후는 없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도 기업을 한번 보자면 운용자산 대비 부동산 PF 대출 비중이 높은 것은 메리츠화재, 동양생명, DB손보 이렇게 세 가지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사와 달리 위 기업들은 걱정이 크지 않아서 그런지 주가 흐름을 봐도 오히려 올라가는 친구도 있는 걸 체크할 수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 녀석을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데요. 바로 증권사입니다. 증권업 전반의 부동산 익스포저를 보면은 대형사들은 대부분 펀드 형태로 투자를 하고 중소형사는 PF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하자면은 이 중에 우발 부채가 높고 자본 대비 비중이 높은 것은 여기 있는 메리츠 그리고 현대차증권 마지막으로 다올 투자가 눈에 띄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처음에 봤었죠. 다올에 그런 루머가 도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설명드리자면은 자 PF 사업 단계를 딱 봤을 때 본 PF 이전에 부지를 취득하고 사업을 승인하는 단계에서 여기서 끌어들이는 자금인 브릿지론이 있는데요. 이 브릿지론은 본 PF로 당연히 연결이 되어야지 이 대출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시공사가 만약에 디폴트 선언을 할 경우에 PF 전환이 불가능하니까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증권사는 브릿지론과 본 PF를 주로 참여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브릿지론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순위가 있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는 대부분 후순위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위험도가 다른 것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랑 다른 자료입니다. 이거는 브릿지론의 익스포저 현황인데, 여기서는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 BNK투자증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올투자증권, 이렇게 4개 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 지표만 높은 기업이니까 이 기업들이 무조건 안 좋습니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증권사가 쭉쭉 떨어지는 걸 체크할 수 있었고, 가장 많이 하락한 기업은 뭔가 봤더니 다올투자증권, 키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렇게 3가지 순서대로 하락폭이 컸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만 증권사가 평균 3.4% 하락하면서 한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섹터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증권사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 많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증권사가 많이 빠지고 건설주가 좀 빠졌구나 라는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리를 하긴 했는데 부족한 부분도 많을 테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섹터나 관심 있는 섹터가 있다면은 꼭 한 번 더 위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위 내용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은 댓글에 꼭 남겨주시고요. 또 이외에도 보충하고 싶은 내용과 설명이 있다면은 댓글에 따로 남겨주시면은 진짜 매우 압도적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른 기류분들도 공부할 수 있게 그런 내용이 있다면 남겨주시기 바래요. 한 기류분들 알고 계시죠? 주의하셔야 될 점은 당연히 금감원의 경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상한 소문 같은 걸 댓글에 남기시면은 그거는 바로 삭제가 된다는 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랜만에 좀 빡센 공부를 한 느낌이네요. 더 열심히 공부해서 10년 뒤에도 기분들과 함께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